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할 준비가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4과에서는 이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처음 공부할 문형은 대요라는 문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을리가 있다, 없다. 이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건강, 특히 장수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수원 씨와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영 씨와 수원 씨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두 사람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대요라는 문형이에요. 자, 의미를 같이 볼게요. 대요라는 문형은 문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 문장은 제 친구는 요즘 바쁘대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은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요라는 이 문법은 여러분이 2급에서 공부했던 문법과 관계가 있어요. 혹시 무슨 문법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대요라는 이 모양이 여러분이 2급 때 공부했던 다고해요라는 문법과 비슷한 느낌이 있지요. 다고해요라는 그 문형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공부했지요? 맞아요. 간접화법. 간접화법이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대요라는 문형은 바로 간접화법이에요. 그럼 2급 때 공부한 다고해요와 오늘 공부할 대요는 뭐가 다를까요?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의미는 같아요. 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요. 대요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대요 앞에 바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요, 간접화법 앞에는 바쁘다는 DV죠, 여러분, 형용사. 그리고 오다는 AV예요, 동사.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의미는 제 친구는 요즘 바쁘대요. 제 친구는 요즘 바쁘다고 해요. 친구가 요즘에 바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사실을 다시 전달하는 거죠.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 아래 문장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내가 듣고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다고 해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 바쁘다고 해요. 여러분 2급에서 공부했던 다고 해요. 기억나죠? 자, 이 다고 해요를 조금 더 짧은 형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 아마 간접화법 축약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축약형이라는 단어는 긴 것을 짧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고하다라는 긴 모양을 돼요라는 짧은 모양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줄여 놓은 거죠. 오늘 선생님하고 첫 번째 공부할 문법이 바로 간접화법의 축약형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돼요 앞에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문장 안에서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2급에서 공부했던 간접화법 머릿속에 잘 있나요? 지금 어떤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2급 때 공부했던 간접화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있어요.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워요 라고 말해요 부터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셨어요. 모두 다 따옴표가 들어있는 직접 화법이 들어있는 문장들이에요. 나우카 씨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전달하고 싶어요. 한국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상우가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한 것을 내가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간접화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간접화법을 바꿀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첫 번째는 다고 하다, 그리고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 이렇게 모두 4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2급 때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문장 4개를 한번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까요?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워요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나우카 씨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요. 다고 하다 라고 바꾸면 되겠지요. 평서문이니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한국 친구가 유학 생활이 재미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문장이에요. 의문문은 어떻게 바꿔야 하죠? 간접화법으로? 맞아요. 한국 친구가 유학 생활이 재미있냐고 했어요 라고 냐고 하다로 바꾸면 된다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상우가 주말에 영화관에 가자. 영화관에 갑시다. 영화관에 가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간접화법으로 영화관에 가자라고 해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상우가 주말에 영화관에 가자고 해요 라고 자고 하다로 바꾸면 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자, 마지막 형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여기에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명령문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의 형태예요. 그럼 이럴 때는 간접화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2급에서 공부했던 간접화법의 형태가 기억이 나나요? 다고 하다, 야고 하다, 자고 하다, 라고 하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오늘 공부할 이 다고 하다, 야고 하다, 자고 하다, 라고 하다의 축약형 대요, 네요, 레요, 제요를 공부해 볼게요. 자, 모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요예요, 여러분. 대요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고 해요의 짧은 형태, 축약 형태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문에서 제주도는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대요. 두 번째 예문은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대요 라는 예문을 보고 있어요. 자, 유명하다와 많다는 모두 다 D일까요? A일까요? D죠, 여러분. 유명하다는 받침이 없는 D이고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D이네요. 자, 대요는 만약에 형용사 DB를 써야 할 때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다 대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제주도는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다고 해요.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간접화법. 그런데 긴 모양이 아니고 짧은 축약형으로 말을 한 거죠.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의 의미.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외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다고 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은,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그 사실을 다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다고 해요 라는 간접화법, 축약이 된 많대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DV일 때, 대요일 때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또 대요네요, 여러분. 아까 다고 해요라고 했지요. 대요는 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예문을 잘 보면 먹는데요, 간대요는 먹다, 그리고 가다라는 AV예요. 먹다는 받침이 있는 AV이고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자, 받침이 있는 AV일 경우에는 는데요를 사용하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AV일 때에는 니은데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요.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미는 페이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해요 라는 그 사실을 내가 다시 전달하는 거죠.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다른 사람이 수원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간대요. 수원 씨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간접화법이죠. 이야기한 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축약형 간대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대요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번에는 예요를 볼게요. 예요는 선생님이 아까 냐고
야구해요. 네, 야구해요가 줄어든 모양 네요로 바뀐 거예요. 자, 아까 대요 앞에 DV 형용사도 쓸 수 있고 그리고 AV 동사도 쓸 수 있다고 했지요. 네요도 마찬가지로 앞에 형용사 DV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동사 AV를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우리 교실이 덥네요 라는 문장, 그리고 배가 고프네요 라는 두 번째 문장. 자, 덥다, 고프다, 배가 고프다 모두 다 DV죠. 덥다는 받침이 있는 DV고요. 배가 고프다의 고프다는 받침이 없는 DV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DV 그리고 없는 DV 모두 다 야고하다의 축약형인 네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 교실이 덥냐고 해요? 라는 의문형, 그쵸? 의문형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이 덥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가 고파요? 라고 물어본 그 문장을 내가 전달하는 모양으로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려면 배가 고프냐고 해요. 그래서 축약형, 줄어든 형태로 배가 고프네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간접화법을 이미 알고 있어서 간접화법의 축약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형태가 조금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볼게요. 예요 형용사에 이어서 예요 무슨 책을 읽니에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니에요? 자, 책을 읽다와 방학하다는 여러분 AV예요. 동사예요. 책을 읽다는 받침이 있는 AV이고요. 방학하다는 받침이 없는 AV예요. 받침이 있는 AV와 없는 AV, 네요로 바꿀 때에는 모두 다 그냥 네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어요? 라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책을 읽느냐고 해요? 라는 그 읽느냐고 해요를 우리가 줄어든 형태, 축약형, 읽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니에요? 줄리앙 씨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 방학해요? 방학해요? 라는 그 문장을, 내가 들은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냐고 해요? 라고 말한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는 줄리앙 씨가 언제 방학하니에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대요, 니에요 봤고요. 그 다음 레요를 볼게요. 자, 여러분, 레요는 간접화법에서 다시 쓸게요. 라고 해요 라는 이 모양이 줄어든 형태예요. 그래서 라고 해요를 축약해서 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라고 해요는 어떤 문장에서 사용하는 간접화법 형태라고 했나요? 맞아요. 명령문.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 명령문이라고 하지요. 명령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는 라고 해요 라고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먹다와 운동하다는요, 여러분, DV일까요? AV일까요? 맞아요. 먹다와 운동하다는 모두 다 AV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라고 하다, 명령, 다른 사람에게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명령을 할 때에는 AB만 사용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쁘세요. 이상하지요? 자 여러분 추우세요. 이상해요. DV는 명령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고 해요라는 이 간접화법도 앞에는 항상 동사인 AB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먹다라는 받침이 있는 AB 그리고 운동하다라는 받침이 없는 AB 모두 다 레요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먹으래요. 엄마가 밥을 먹어라고 해요라는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 먹으라고 해요. 다시 한번 짧게 하면 먹으래요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래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그 문장을 운동하라고 해요 라고 바꿀 수 있고요. 운동하라고 해요 라는 그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운동하래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대요, 녜요, 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제요예요. 제요를 같이 볼게요. 제요. 자, 제요는요, 여러분. 자, 고, 해, 요가 줄어든, 축약된 형태예요. 자고 해요는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 같이 사진을 찍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청유문이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간접화법 배울 때요. 자고 해요는 청유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사용해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제요는 바로 이 자고 해요의 줄어든 축약형 형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레요는 앞에 동사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요도 같아요. 제요 앞에는 항상 AB만 써야 해요. 자,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피곤하자. 이상하죠, 여러분? 자, 우리 지금부터 귀엽자. 이상해요. 귀엽다, 피곤하다는 모두 DV 형용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때 행동, AB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요도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사진을 찍다, 선배가 설악산에 가재요, 가다. 찍다와 가다처럼 모두 다 AB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찍다는 받침이 있는 AB이고요. 이제 여러분 쉽지요? 가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받침이 있는 AB, 없는 AB 모두 다 제요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볼까요? 친구가 같이 사진을 찍재요. 친구가 저한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요. 찍자고 해요. 찍재요. 저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 두 번째, 선배가 설악산에 가재요. 여러분, 설악산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한국에서 강원도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유명한 산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자, 선배가 설악산에 가자고 해요.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설악산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문장을 간접화법 설악산에 가자고 해요를 조금 더 짧은 형태로 가재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선배라는 단어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 나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입학해서 먼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선배,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고 있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대요, 네요, 레요, 제요의 현재 형태를 봤어요. 지금부터는 자, 이래요라는 모양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그 문장. 친구가 자기소개할 때 그 말한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라고 바꿀 수 있다고 공부했죠? 한국 사람 명사, 나운이에요. 여기에 있는 예문은 여러분, 나운, 명사일 때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예문들이에요. 볼까요? 자, 중국이래요. 수도래요. 중국 나온 명사예요. 수도 나온 명사예요. 맞죠, 여러분? 받침이 있는 명사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받침이 있는 명사일 때에는 이래요로 바꾸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명사일 때에는 레요라고 바꾸면 돼요. 이래요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간접화법의 축약형이니까 라고 해요.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해요가 들어가겠네요. 의미를 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해요라는 간접화법의 형태를 짧은 모양으로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래요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서울이 한국의 수도래요. 수도라고 해요. 나라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를 우리는 수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서울이 한국의 수도 맞지요? 자,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고 해요라는 라고 해요를 축약형 레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명사일 때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엇, 대요예요. 네, 대요, 레요, 네요, 제요. 자, 간접화법의 축약형도 그냥 간접화법과 똑같이 과거일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일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예문에는 대요 앞에 엇, 과거가 있는 형태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웠대요. 자, 덥다는 DV고요. 리사 씨가 어제 고향에 돌아갔대요. 돌아가다는 AB지요. DV, AB 모두 다 과거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앗대요, 어때요, 였대요. 자, 앗다고 해요. 아니면 엇하고 해요, 엿하고 해요. 자, DV나 AB의 모음에 따라서 우리는 엿을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자,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웠다고 해요 라는 그 문장을 축약형으로 더웠대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리사 씨가 어제 고향에 돌아갔대요. 어제 고향에 돌아갔다고 해요 라는 그 간접화법을 돌아갔대요 라는 축약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시제에는 그렇게 바뀌죠. 자, 미래일 때도 볼게요. 을 거래요 라는 것은 여러분이 간접화법을 공부할 때 을 거라고 해요 라는 미래의 축약형, 짧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말에는 명동에 사람이 많을 거래요. 내일은 비가 올 거래요. 자, 마찬가지로 DV, AB 다 미래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간접화법일 때 축약형으로 많을 거래요. 많을 거라고 해요를 줄여서 많을 거래요. 비가 올 거라고 해요를 줄여서 올 거래요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간접화법의 축약형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간접화법 축약형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동생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자, 아프다고 해요. 간접화법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축약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동생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대요로 바꿀 수 있겠죠. 다고 해요는 대요로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요. 자, 비가 온다고 해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로 바꿀 수 있지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지영 씨가 주말에 같이 공부하자고 해요. 자고 해요는 축약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영 씨가 주말에 같이 공부하재요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길에서 만난 친구가 어디에 가냐고 해요. 가냐고 하다 물어본 거죠. 냐고 하다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친구가 어디에 가냐요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라고 해요. 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를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바꾸면 맞아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래요 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간접화법 축약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대화, 리사와 나우카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의 빈칸에 여러분이 의미에 맞는 간접화법 축약형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리사가 이야기한 대화문부터 볼게요. 지영 씨가 이번 학기는 언제 끝나다. 자, 지영 씨가 이번 학기는 언제 물어본 거예요. 끝나냐고 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네요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나오카 씨가 대답을 해요. 다음 주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 방학 때 부산으로 같이 여행하다. 자, 부산으로 같이 여행하재요. 자, 어때요? 우리 셋이 같이 여행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해요. 여행하자고 해요. 라고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축약형, 제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화 볼게요. 그러게요.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하지만 갑자기 왜 그래요? 시험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쉽다. 자, 쉽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쉽대요.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이 쉽다고 해요. 쉽다고 해요. 그래서 쉽대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어머, 진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방금 지영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도서관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 커피숍으로 오다. 지영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오라고 해요. 어떻게 축약할 수 있어요? 오래요로 바꿀 수 있지요. 그럼 어서 가요라고 나우카가 대답을 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첫 번째 문형 대요, 네요, 레요, 제요 간접화법의 축약형을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2급 때 공부한 간접화법 다고 하다부터 라고 하다, 자고 하다, 냐고 하다 긴 형태를 짧게 줄여서 우리는 대요, 네요, 레요, 제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문형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